예,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욱 지사님과 김대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필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 미양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하위권인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남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안도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 중 절반에 육박하는 113곳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북과 함께 가장 많은 시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의 5분 발언과 그리고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지역 소멸에 대비할 전남 도우 계획을 묻고 또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라이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박연식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정부는 최근 지역 소멸을 막고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로부터 지방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전남은 라이즈 사업을 신청한 14개 광역지자체 중 시범 사업 지정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라이즈 사업이 무엇이고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핵심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문성 의원님께서 라이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즈 산업에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2023년 2월 1일에 대통령 주재 인재 양성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표된 내용은 인재 양성하는데 5개 분야의 핵심 분야에 인재 양성하겠다. 뭐 A, B, C 다섯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라이즈 산업과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대학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주된 내용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개편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고등평생교육 특별위계가 9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약 기존에 5천억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고등평생교육 특별위계를 기존에 5천억 지원해서 2조 원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먼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개편하겠다. 두 번째는 지역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의 전담 기관 지정을 하고 재정 예산 사업을 지원하고 대학 지자체 주도로 계획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 국장님, 라이즈 사업을 보니까 지방대학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당히 이번 그 라이즈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어떤 해법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라이즈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대학에서는 지역에 있는 미래 산업과 연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에서는 이런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도에서 라이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그 라이스 사업 그 추진 계획과 인원 수급 보관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도는 지난 3월에 교육부 공모 사업인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 구축 지역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7월까지 해서 라이즈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교육부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체계 구축과 표준 모델 마련 등에 통해서 전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그 인평원에 일단 사업비를 좀 써서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영역 그 체계를 만드는데요. 일단 도내 대학교도 좀 인력 파견도 받고 저희들도 직원들 같이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라이스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데가 부산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한 28명이 이렇게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라이스 사업을 갖다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경남도 본 것 같더라고요. 경남도 한 23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그 구성되어 있어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도하고 시군이 합쳐서 그 가용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10%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라이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미흡한 것 같고, 그 인재평성교육진흥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인재평성교육진흥원 그 업무 분장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용 자원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그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총 인원이 한 18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용 자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라이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남도의 그 인원 배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좀 적극성이 있어서 준비가 좀 많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은 근데 일단 그 우리 희망인재 육성과 내에서 인력을 좀 그 업무를 통해서 지금 대응을 했었고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학 지원팀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인평원에 기존의 인력하고 또 도에서 파견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대학하고 협의를 중에 있습니다만 대학의 우수 인력을 같이 파견을 받아서 당분간은 바로 지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보니까 그 적극적으로 그 전남도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라이스 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과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저희 우리 도내의 각 부서하고 TF팀하고요 19개 대학에서 다행히 적극적으로 대학에 지원해줘서 시간은 늦었지만 우리 도하고 19개 대학이 전체 다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라이스 사업과 연계해서 또 핵심적인 사업 하나가 또 있죠. 지방과 연계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글로컬 사업이라 해갖고 하나가 있는데 예. 거기에 관련해서도 이번 7월 달까지 정부의 어떤 사업 계획을 내기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컬 대학이라는 게 뭔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글로컬 대학 30이라고 해서요.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는 약 10개 내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5년간 한 1,0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조건을 보니까요. 비수도권 대학인데요. 이 대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특성화를 하고 그래서 그런 대학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지역 대학을 선도하고 또 산학연을 연계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4월에 공고를 했고요.
아마 4월 달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예비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되면 1차 선정이 되면 예비 지정을 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 지나간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지금 이 글로컬 대학의 준비에 만전을 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지방대학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도권 대학을 빼놓고는 많은 지방대학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렇게 라이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글로컬 사업을 교육부에서 지방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 연결을 좀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대학이 살아나고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생활하고 또 좋은 사업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는데 예.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전남도에서 어떤 좀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지금 각 대학교에서 19개 대학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는데 계획서를요. 아마 지금 그 대학교 내에서 이 각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는 다 제출을 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경우는 화학부터 농수산, 항만 물류부터 친환경 고율 소재 부품까지 그리고 저희 이제 예를 들면은 또 우리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는 반도체 레이저 이 내용을 이번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교육부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모델을 만든다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인평원하고 같이 TP하고 같이 각 대학하고 한번 멋진 계획서를 만들어보고 모델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라이스 사업하고 글로컬 사업이 그 지방대학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력을 좀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좋은 산업체가 협력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좀 그 만들고 창업을 하고 또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이 될 것 같는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또 전남도의 대학의 많은 부분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모델로 해갖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지역구가 여수다 보니까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를 보면은 거기 관련 과가 예를 들어서 의료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메디컬 공학과가 있고요. 그 석유화학 제품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석유화학 소재공학과 있지 않습니까? 예. 석유화학 소재공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수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 또 광양제철소가 있고요. 그러면 산업에 대한 그런 토대 아니면 대학 내에서도 관련과 이런 걸 전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좋은 모델로 만들어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재에서 이렇게 산업화시키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라이즈 산업에 앞서서 우리 이제 강문성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그 여수 산동 쪽의 미래혁신 지구에는 이미 그런 형태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 화학연구원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KCL, 뭐 KTL 그리고 각종 그 대학교 산업융합원 이런 대학이 연계돼서 잘 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붙여서 저희들 이번에 그 라이즈 산업 계획할 때도 지금 그 여수나 그 TP라든가 경제자유교육청 그리고 여수의 미래혁신지구에 있는 내용을 다 아울러서 같이 한번 계획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학 있는 그 관련과 그러면 지방 우리 그 전남도라든가 여수시 그러면 그 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과가 다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만들어 보면 또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하는 거거든요. 일단 예, 일단 그 교육부에서 어떤 작성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내용을 좀 보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강문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우리 국장님께서 조심스럽게 그냥 답변하시는 것 같는데 전에 이게 여수시에 있으면서 부시장 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 업무를 보고 인기도 상당히 좋고 업무 추진력도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오늘 답변한 거 보니까는 상당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적극성을 좀 띄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게 어차피 그 지역에 필요한 그 대학하고 연계한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수년간 그 지역사회에서도 이야기한 게 뭡니까? 후방산업은 이렇게 큰 세계적인 석유화단지가 있는데 전방산업, 첨단산업단지가 없어서 이게 가공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중소기업 가공 제품을 만드는 데는 전부 다 다른 여타 지역 외지에 가서 만들고 그러면 그 해외 가서 만들고 자 제품 수출해 갖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좋은 그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글로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야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토대가 다 거쳐진 그런 걸 한번 그런 지역에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 가장 우수한 시범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죠? 예, 그 부분은 뭐 우리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께서 아주 큰 플랜을 제시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행정국 자체 행정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이제 전략국, 에너지국, 일자리 부서에서 전 부처가 우리 전 7국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강문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오늘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다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협의를 좀 해서 뭐 그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그 여수시에서 하던 그런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강하게 좀 밀어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명예전당 필요성에 대해서 일자리 경제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경제본부장 윤현우입니다. 예,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개혁 이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는 잘 살아보자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평생을 바쳐온 기술인들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명예의 전당 권리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랜 세월 한 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끝없이 노력하고 마침내 그들만의 기술 노하우를 탄생시킨 사람들. 다양한 수상 경력만큼 모두에게 인정받은 사람들. 그 이름은 명장입니다. 예, 광주에 있는 그 명예전당 홍보 영상을 봤는데요. 이거는 김병현 컨벤션 센터 지금 전시실에 임대해가지고 명예전당을 만들고 광주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 명예전당과 명장의 산책을 스토리텔링한 왕성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자체에서 명장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명예전당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도 산업 집중되어 있는 광역망권을 보면은 21년도 기준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75조,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광양 산단에서 17조 등 100조 원에 가까운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산업 기술인들이 국가와 전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도 산업 현장에서 전남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한자를 지켜온 장인들과 한 분야에서 전남의 역사를 만들어온 명장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우리 전남도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명장들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의 전당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산업 발전에 공헌한 산업 기술인 명장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강문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 의정정책 비전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정책 비전에 항상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산업 분야의 도내 명장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고용부 주관으로 선정하는 대한민국 명장이 16명이 있는데 휘장, 그리고 명패, 그리고 장려금과 해외 연수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산업부 주관으로 국가 품질 명장은 99명이 있는데 대통령패, 증서, 포상금, 그리고 해외 연수 등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선정하는 전라남도 명장은 8명이고 증서, 현판, 그리고 기술 장려금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명장의 이 전시관 이 성격으로 하는 명예 전당 부분은 사단법인 국가 품질 명장 협회, 그러니까 명장으로 국가 명장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협회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전적인 의미로 명예 전당이라는 개념은 특정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큰 존경을 받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 시설이나 단체, 그리고 모임 등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정 분야의 명인,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기록을 달성한 사람들의 클럽, 회원, 이런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 자체가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전라남도 명장이라든지 대한민국 명장은 이미 개념상으로는 명장에 선정이 된 것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단법인 국가 품질 명장 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추가 홍보 사업, 그리고 명예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이런 부분의 그 시스템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영상에서 봤던 그런 명예의 전당 건립 혹시 전당 혹시 김정일 센터 가보셨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영상하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사진으로 또 우리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갔다 와서 이 기록으로 남긴 게 있어서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 명예의 전당 취지가 이분들이 한 업적, 또 지역의 산업과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홍보의 효율성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여기 김대중 센터에다가 이게 주물러 해가지고 만든 것을 벽에다가 해두고 있고, 몇 개 지금 한 3군데에서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가,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홍보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하는 데 좋은 수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서라서 인터넷으로 또는 영상물로 각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그게 훨씬 더 잘 나오는 방법인데 꼭 이 방법이 효율적일 것인가, 물론 이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은 예. 광주라든가 여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여타 지자체 가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명예전당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도다. 그러면 전남도 청사 있지 않습니까? 예. 현관에 가서 이렇게 명예전당 그걸 명장들을 갖다 기리기 위한 그런 명예전당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히 여수 같은 경우, 여수라든가 그러면 광양이라든가 예. 대불산당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 그 산업 현장에서 수년간 이렇게 그 종사하면서 그래도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든가 예. 전남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그 좀 자부심도 좀 느끼고 예. 내가 이렇게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우리 전남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공간도 좀 마련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우리 혹시 그 공감합니다. 뭐야 그 옛날 삼묘통합 여수 삼묘통합 하기 전에 여천시 알죠? 예. 여천시, 여천군, 여천시, 예. 여수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돌산 청사. 여수시 같은 경우도 여천시 같은 경우도 그때 여수 석유학단지 배후도시로 만들어진 그 도시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산업 현장에서 계시던 분들 거기 전부 다 사택들이 다 거기 있고, 예. 또 거기 종사자들 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근데 그분들이 그 평생을 갖다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자기들이 고생 땀 흘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고 살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을 하나 마련해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선 보면 이분들이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이렇게 빵이라든지 공예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 패라든지 아니 국가패를 그러니까 그리고 가게에 알겠는데요. 직접 두고 그러면은 홍보도 본부장님 하시고요. 그 다른데 여타 지자체 한번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냥 다른 그, 지자체에서도 홍보 방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알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영상을 아니 그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명장님 그 제외하고 예. 그럼 관광지도 그러면 전부 다 홈피 가서 찾아봅니까? 관광지를 그러면은 갖다 왜 가서 다 이렇게 예. 좋게 그 뭐야 조성해 놓으려고 그래요. 명예 전당에서 어? 이 명장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상위 군경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각종 공예 부분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각 분야에는 다 이런 부분에 상징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그러면 다 이렇게 이 특정의 이 고정 아니 그러니까 시설로 그걸 같이 하면 되죠. 둬가지고 같이. 고정 다른 데 가서 시설로 보면 해가지고 다른 지역 가서 보면은 그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분들 한 분만 이렇게 한 분야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 품질 명장, 예. 산업 명장, 그러면 전남 명장 이게 그 지역에서 다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니까요. 예, 한 이제 그 분야뿐만 부분에 하는 게 대해서는 아니고.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의 취지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특정한 역이라든지 예? 특정한 역이라든지 특정한 장소에만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홍보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꼭 이 부분이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일자리 경제 본부장이면 우리 그 전남의 경제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야, 우리 그 경제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을 예. 존중하는 뜻을 기르기 위해서 다른 데는 못해요. 나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셔야지. 자꾸 인터넷 갖고 홍보해라, 홈페이지 넣으라 하면 다른 그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세계적인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저 지역에 있는 인물들 예. 그분으로 몰라고 와서 인터넷 가서 다 검색해갖고 홈피 가서 다 보지. 해서 몰라고 효과적인 그렇게 하겠어요? 방식이라든지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하고 추가적으로 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여튼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 시간 없으니까 고생했고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다음은 COP 33 준비와 전라남도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진행 사항을 동부지역 본부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부지역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부지역 본부장 안상현입니다. 예,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남은 국내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제조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료를 보면은 우리 전남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산업 부분 에너지 소비량 전국 1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국 에너지 자원과 소비,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의 수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도가 있으면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지역인 광양만골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감의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그보다 앞선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 12개의 시군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일환으로 COP, 즉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초견을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COP28 유치를 위해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를 COP33 유치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기후변화 조직으로 지정하고 지원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탄소 중립 실증 산업단지 조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은 대부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에 치우쳐 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시멘트 등 4대 업종에서 국가산업 전체 탄소량의 70% 이상을 배출합니다. GDP에서 탄소 다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2배 수준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각 나라의 대표들도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처음 예측한 것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지구온도가 재앙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손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예, 영상에서 보시듯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전문가의 협의체, 즉 IPCC는 강력한 교육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전남과 경남에서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COP18부터 시작해서 COP23, COP28 유치를 위해서 10여 년간 눈물겨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전남도와 시군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COP28을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한 이후에 김영욱 지사께서도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COP33 준비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실현할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 지정하고 지원기관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문성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부에서 지난 2021년에 COP28을 양보를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여수를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로 지정을 해서 유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또 남해안 남중권의 유치 의지를 재확인해 달라는 그런 촉구 차원에서 그런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우리 광양만권 3단이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탄소 중립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초안을 마련을 했고,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좀 대폭 반영을 하고 추가적인 신규 제안까지 해서 국회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김혜지 의원실에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 지금 국회 김혜지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김혜지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분과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는데, 그 토론회에서도 이 기후위기 대응,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또 광양만권 3단의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그런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희 국하고 또 그 전략산업국이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촌 실가스 저감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지역 기업과 상생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류의 안전, 생태계 보전이 힘들어진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본부장님. 예. 저건 뭐 아주 단편적인 게 이렇게 그 광주 기후환경센터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 가니까 상당히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거의 뭐 마지막 그 한 14위 정도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예. 광역시다 보니까. 예, 우리 같은 그럴 것 경우는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 거 알고 네, 계시죠? 산업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맞습니다. 예. 한 1년에 연간 한 9,200만 톤 정도 배출되고 있고 광양막권 산업단지에서 한 80% 정도가 배출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COP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한 10여 년간 이렇게 그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죠, 지금까지.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까지 총회 준비하면서 아주 지역사회 시민단체라든가 전남도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는 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총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를 했었지. 총회 준비에 맞춰서 유엔에서 어떤 목적으로 총회를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특히 여수해를 중심으로 하고 남해안 남중권에서 COP를 준비함에 있어서 왜 거기서 COP를 준비하냐라고 했을 때는 야 우리가 좀 행사 좀 할란다. 그래갖고 이게 지역 발전을 좀 하는데 개인차를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COP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요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봐라. 우리도 이렇게 데이터 관리도 하고 기업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센터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게 아주 그 전국에서 가장 큰 게 좋은 게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가장 큰 게 좋은 게 해남에 농업 관련 기후변화 센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농도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온실가스, 이산화가스 이게 가장 많이 배출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더 급할 것 같는데 이거는 물론 국가적으로 이렇게 뭐 큰 한 4천억 규모로 들어옵니다만은 예, 국책 사업으로. 예, 전남도에서는 그러면 야 우리도 이런 준비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좀 기관 같은 게 좀 컨트롤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존경하는 강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 차원에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2021년 9월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법제 68조에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고 또 시행령에 그 탄소 중립 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조례도 탄소 중립 기본 조례에 의해서 탄소 중립 센터를 설립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난해 6월 광주 전남 용건을 탄소 중립 지원센터로 지정을 하고 지금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탄소중립센터 야 그것도 참 좋겠다라고 해갖고 한번 확인 한번 해봤어요. 예. 환경부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보니까 그게 너무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예, 재정상 아니면 업무 그 한계가 너무나 빈약한 것 같고 이게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지원하고 또 지방정부에서 한 2억 정도 지원하면서 또 운영을 하고 광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각 시에서도 한 1억 정도 매칭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지난해 6월달에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제 7명 정도 수준으로 3개 팀 7명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그 예산도 좀 키우고 저희도 좀 키워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하고 목포 2개 기초지자체에서도 탄소 중립 지원센터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부장님 그게 예. 보니까
너무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그 기관들이 환경 관련 그런 기관들이 몇 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남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이제 법정 기구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너무 예. 빈약해요. 너무 빈약한데 예,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네. 우리 지사님께서 그 지사님 통이 크시는데 우리 본부장님 너무 이게 그 뭐 아니, 예산을 많이 생각하는 겁니까? 왜 아닙니다. 이제 본부장이 법정- 환경본부장인데 좀 크게 이렇게 세갖고 네, 네. 얼마 예산 들어갈 것도 안 것 같던데 그 광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법정 여튼간에 잘 기구로 알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 정부가 지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다 다 내려서 새로운 기관 설립을 지금 자제를 시키고 있고 통폐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산하기관, 출연기관 통폐합 지금 용역을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관을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제약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함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시대적 화두가 또 지금 국가적인 우리 국가에서도 상당히 지금 네, 우리 전남 동북과 같은 경우는 그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부 다 석유하고 또 그 철강이 석강, 가장 많이 예.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걸 전남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국장 유옥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하시겠습니다. 관광도시지만 정작 연결 고속도로가 옵니다. 그래서 최근 고속도로 개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국회에서 내년 관련 용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연간 관광객 1,300만이 찾아오는 여수시. 여기에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국내 산업 거점으로 반세기 넘게 쉼없이 가동되면서 지역에서는 꾸준히 고속도로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개통된 33.7km 구간의 자동차 전용 도로는 현재 교통량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예,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역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 시설은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보면은 여수는 남해안 남중권에서 경제 관광 중심 도시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만큼 경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2020년도 전남 그 시군별 지역 내 총생산 GRDP를 보면은 전남은 총 79조 가량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22개 시군 중 여수는 전남의 33%에 해당하는 25조 7천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0만 명이 육박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전남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 10만 명의 도시 이상 도시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에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 여수입니다. 연간 100조 원의 생산 실적을 내는 국가 산단의 물동량과 해마다 여수를 찾는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은 10년 전 완공된 여수 광양, 여수 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겪고 있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체증 그리고 여수 국가 산단 기업들의 물동량 증가로 인한 화물 운송 차질 등 경영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확충이 시급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SOC 확충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주신 강문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 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항상 신대 쪽에서 상습 정체 구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안주간 고속도로를 여수까지 연장하는 안이 꾸준히 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공교롭게 좀 비씨가 안 나온다고 해서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국회에서 저희 도와 함께 노력해서 연구 영역비가 3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영업비로 인해서 지금 고속도로 신설과 아니면 또 국도 성능 개선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다양한 안이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예,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여수가 이렇게 비시가 잘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타 이게 우리 그 전남도에서 군 지역에서도 지금 그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좀 그 맞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과 경제, 관광이 밀집되어 있는 그 도시하고 고속도로 없는 거하고 아니면 인구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군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적극적으로 좀 그 국장님께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 2차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은 3차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 영역을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은 그런 안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잠시 다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론데스크의 절반이 불이 꺼졌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이용객도 항공사 직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지난 22일을 끝으로 취항 1년 만에 여수와 강원도 양양을 오가는 비행편 운항을 멈췄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제주항공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여수공항 노선은 제주와 김포 각 3편씩만 남게 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2편에 달하던 하루 운항 편수가 50%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 항공편 요금은 2배 이상 치솟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상에서 보았듯이 여수공항은 지난 2년 연속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을 달성하면서 전남 동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역할과 재무에 대한 항공 편의 제공, 동시에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일조에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순천만 정원 박람회와 2026년 여수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여수공항 주차장 확장 공사 및 청사 안내판 전면 교체 또는 항공 동화시설 개선 등 약 240억 원의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년도 안 되어 여수공항 이용객은 전년에 비해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작년 제주 항공호 철수를 시작으로 올해는 플라이 강원 항공사 철수로 이어졌고 항공료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어 항공사 철수로 항공 이용 시간대가 들쑥날쑥해져서 지역민과 관광객 그리고 비즈니스를 이용한 공항 이용객들의 불평과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여수공항 취항 항공사 손실 보전금 지급 기준은 탑승률 75%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탑승률을 맞추기 위해서 국장님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탑승률을 맞추기 위해서 항공 이용금이 있지 않습니까? 요금 예. 이게 계속 올라가요. 그 항공사는 계속 빠지고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좀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간 저도 그냥 급해집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합니다. 예, 저희 여수공항은 21년도에 100만 명이 넘어서 갖고 안정 단계로 이렇게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수 순천 강양 행정협의회에서 재정 지원 계속 지원 요청도 있었고요. 또 거지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국내선 간편에 따른 그 유용객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큰 결단을 내셔서 여수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금 재개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 때부터 재정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항공사에서 한 2억 원 재정금을 지급한 바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재정금 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항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먼저. 지금 전남도에서 먼저 활성화 시켜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국장님, 그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안공항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남도에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남해안 남중권 대표 거점 공항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한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후기에 조선님께서 방금 제가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첨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답변 시간만 좀. 감사합니다. 답변 시간 주면 한다고. 네.